네,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지금 이제 이게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그 저희 이제 케인지안 크로스 모형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기업이 자기들이 이제 그 플랜드된 인베스먼트를 증가시킨 겁니다.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플랜드된 익스펜디처가 보통 C 더하기 이제 I 더하기 정부 지출인데, 그지? 여기서 다른 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업의 플랜드된 익스펜디처를 이제 증가시킨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게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업의 플랜드된 익스펜디처만 증가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기업이 어떤 플랜드된 투자가 증가하게 되면, 계획된 투자가 증가하게 되면 더 많이 이제 투자하겠다고 생각하면 플랜드된 익스펜디처 늘어나겠죠, 그지? 이제 그러면 그 그래프로 보여주면 지금 이 상태입니다. 원래 여기서 요점에서 시작하다가 여기 균형점이었는데 여기서 기업의 플랜드된 익스펜디처가 I1에서 I2로 이제 증가하게 되면, 투자가 증가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곡선이 이제 기준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이제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이 균형점에서 갑자기 기업이 자기 어떤 투자 그 계획된 투자 지출을 늘리게 되면, 그러면 그 이 뭐지, 투자 지출을 늘렸다는 거 그만큼 지출을 많이 하겠다고 계획한 거죠. 그게 늘어나게 되면 그러면 물건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물건을 이전보다 더 많이 팔 수 있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이 지출을 늘리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면 물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건을 더 많이 팔 수 있으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많이 고용하겠죠. 더 많이 고용하게 되면, 사람들이 더 많이 고용이 되면 물건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고용된 사람들의 소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가하겠죠. 그 사람들 소득이 증가하면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증가한 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다시 또 소비를 증가시키겠죠.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 그 소비에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의 어떤 그 생산인력이 또 증가하겠죠. 생산량을 증가시키려면 그 사람들도 또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해야 되겠죠. 그러면 더 많은 거기서 더 많은 사람이 고용이 되면 또한 그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하니까 그 사람들의 소비가 또 늘어날 겁니다. 이런 형태, 이런 그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이 점에서 이제 요점으로 이제 균형점이 옮겨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업의 플랜드된 지출이 증가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이제 아웃풋도 증가하게 됩니다. 새로운 균형점에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제가 기업의 플랜드된 어떤 계획된 지출, 그러니까 투자 지출이 증가하게 되면 실제 액츄얼 아웃풋은 증가하게 된다는 걸 이제 케인지안 클로스 모형을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케인지안 클로스 모형에 대해 살펴봤고, 지금부터는 이제 IS 커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IS 컵의 데피니션은 이겁니다. 커브니까 그래프고, 그지? 그리고 뭐와 뭐의 관계를 보여주죠 그러면 실질 이자율과 Y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데, 이게 그냥 실질 이자율과 그냥 Y가 아니고, 여기서 Y라는 건 actual expenditure입니다. 그게 어떤 상태에 있는 실질 이자율과 Y냐 그러면 상품 시장 균형 조건에 있는, 상품 시장 균형을 만드는 실질 이자율과 아웃풋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게 이 IS 커브입니다. 이제 그러면 상품시장 균형이라는 건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뭐였습니까? 실질 익스펜디처하고 뭐하고 같아지는 곳입니까? 플랜드된 익스펜디처가 같아지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 익스펜디처는 뭐라고 가정했어요? 로테이션 Y라고 썼고, 그죠? 실질 아웃풋이라고 했고, 플랜드된 익스펜디처는 C 더하기 I 더하기 정부 지출인데, 정부 지출은 외생적으로 주어져 있고, C는 이제 가처분 소득의 함수였잖아요. 그랬을 때 가처분 소득의 T도 외생적으로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투자, 정부 지출인데, 여기서 이제 케인지안 클로스하고 한 가지 차이점이 뭐냐면, 케인지안 클로스에서는 저희가 기업의 투자가 플랜드된 투자라고 해서 외생적으로 주어져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하나의 가정을 릴렉스 시킬 겁니다. 기업의 투자가 플랜드된 익스펜디처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플랜드된 어떤 계획한 것도 있지만, 또한 기업의 투자는 이자율의 함수라고 이제 가정할 겁니다. 투자와 이자율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많이 배웠잖아요, 그죠? 이자율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은 자금 시장에서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어떤 그 가격을 의미했죠, 그지? 그래서 돈 빌려주는 가격이 증가하게 되면 돈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 빌리는 가격이 증가했으니까 뭐 합니까? 돈을 적게 빌리려고 그러겠지. 그러면 투자는 이제 줄어듭니다. 왜 돈 빌립니까? 투자하려고 그러는데 돈 빌리는 비용이 증가하면 투자는 감소하게 되는 거고, 반대가 되면 돈 빌리는 가격이 감소하면 그러면 투자는 이제 늘어나는 거죠. 요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요 IS 커브는 뭐냐 그러면은 이렇게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상품 시장 균형을 만들어주는 요 아웃풋하고 이자율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게 IS 커브다. 이게 데피니션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그냥 제 약속입니다. 데피니션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상품 시장 균형 조건이라는 거는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actual expenditure와 이 planned expenditure가 같아지는 건데 거기서 케인지안 크로스에서 하나의 차이점은 뭐냐 그러면은 투자가 이제 이자율의 함수라는 거, 그 차이만 있다는 걸 이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지금부터는 뭘 할 거냐 그러면 이 IS 커브를 이 케인지안 크로스 모형을 가지고 IS 커브 어떻게 디라이브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IS 커브 어떻게 데리베이션 하는지를 보면 그 케인지안 크로스는 플랜드 된 익스펜디처하고 실질 익스펜디처가 같아지는 곳에서 이제 균형이 생긴다고 했죠. 그랬을 때 그 플랜드 된 익스펜디처를 C 더하기 I 더하기 G라고 그랬는데 케인지안 크로스에서는 이 I를 제가 앞에서 했을 때는 이 I가 플랜드 된 인베스트먼트라고 해서 외생적으로 주어져 있다고 했는데 지금부터는 그 과정을 좀 릴렉스 시켜서 이 투자가 이자율의 함수라고 이제 가정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어떤 점이 있습니다. 요 점이 균형점인데 이게 어떤 균형점이냐 그러면 요 균형점에서 이자율은 R1이었고 그리고 아웃풋은 Y1이라는 이런 점을 하나 이제 시작을 해보죠. 요 균형점이 있는데 이 상태에서 무슨 이유로 이자율이 줄어들었습니다. 돈 빌리는 비용이 줄어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돈 빌리는 비용이 줄어들었으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투자를 많이 증가시키겠죠. 투자를 늘리겠죠. 그러니까 투자가 늘어나게 되면 요 균형점에서 다른 게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자율이 줄어들어서 투자가 증가하게 되면 플랜드 익스펜디처는 그 전보다 더 늘어나겠죠. 그지?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이제 플랜드 익스펜디처 요 곡선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투자가 늘어났으니까 그지? 사람들이 이제 물건을 많이 사려고 하니까 물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건이 잘 팔리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건을 더 많이 생산을 해야 되겠구나. 물건이 잘 팔리니까. 그러면 물건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의 고용이 늘어나니까 고용된 사람들의 소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가하겠죠. 그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증가한 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소비하게 되겠죠. 소비가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소비가 늘어났으니까 그 소비하는 사람들이 쓰는 물건을 소비재를 만드는 사람들도 생산을 늘리겠지.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해야 되겠지.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게 되면 고용된 사람의 소득이 또 늘어나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곳에 소비를 하게 되고 이런 형태로 이제 아웃풋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케인지안 크로스 모형이었잖아. 그래서 R1이 R2로 늘어나게 되면 즉 바뀌게 되면 그러면 소득도 이제 이렇게 증가했죠. 그지? 그래서 요 두 점, 요 점은 이제 결국은 R2점에서의 소득과 Y 사이 관계를 보여주는 거고, Y의 컨비네이션이고, 요 점은 R1 이자율 했을 때 소득과 이자율 사이의 이자율인 거죠. 그 두 점을 연결하니까 하나는 R1과 Y1은 이 점이 있고, 또 하나는 이자율이 떨어졌을 때 그때의 그것의 이 상품시장 균형을 만들어주는 그 아웃풋은 여기에 있는 거지. 요런 점들을 다 연결시키면 생겼던 그 곡선이 바로 IS 커브입니다. 그래서 이 IS 커브는 상품 시장 균형에 있는 이 IS 커브에 있는 이 모든 이자율과 이 IS 커브 선상에 있는 모든 이자율과 아웃풋의 조합은 뭐냐 그러면 이 케인지안 클로스에서의 이 상품 시장 균형 조건에서부터 나오는 이자율과 아웃풋입니다. 그걸 다 모아놓은 거죠. 상품 시장 균형을 만들어주는 이자율과 아웃풋의 조합의 점들을 쫙 이렇게 연결시키면 그게 이제 IS 커브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IS 커브가 이제 케인지안 크로스 모형에서 이제 어떻게 드라이브 됐는지를 저희 설명을 방금 드렸습니다. 이제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IS 커브는 뭐였습니까? 이자율과 뭐 사이에 아웃풋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IS 커브의 기울기가 지금 어떻습니까? 네거티브지. 그러면 저 IS 커브 선상에서는 이자율과 아웃풋이 네거티브 관계에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뭐 어떤 의미입니까? 이 IS 커브가 네거티브 기울기를 가진다는 거는 이미 제가 다 설명해드렸던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면 돈 빌리는 비용이 감소하니까 기업들이 돈을 많이 빌리려고 그럽니다. 기업들이 돈을 빌리는 이유는 뭡니까?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거지.
돈을 많이 빌리면 투자가 늘어나게 되는 거지. 투자가 늘어나게 되면 결국 이게 뭐가 됩니까? 플랜드 된 익스펜디처가 케인즈 크로스 모형에서 늘어나게 되는 거고, 이 늘어났던 플랜드 익스펜디처는 결국은 뭘 하게 됩니까? 아웃풋을 증가시키게 되는 거죠. 그지? 그래서 그렇게 관계가 있는 거죠. 결국은 이 IS 커브에서의 네거티브 기울기라는 것은 결국 이자율과 IS 커브 자체가 뭐냐 그러면 이자율과 Y의 조합인데, 어떤 이자율과 Y의 조합이냐 그러면 플랜드 된 익스펜디처와 액츄얼 익스펜디처를 같게 만들어주는 이자율과 아웃풋의 조합인데, 이것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이자율이 줄어들면 돈 빌리는 비용이, 이자율이 감소하면 돈 빌리는 비용이 감소하는 거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려고 그러고,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거는 결국은 궁극적으로 플랜드 된 익스펜디처가 늘어나는 거고, 플랜드 된 익스펜디처가 늘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그만큼 이제 지출을 많이 하게 되는 거니까, 기업이 그 증가된 지출에 대응하기 위해서 물건을 많이 생산하게 되고, 많이 생산하게 되면 기업의 고용이 늘어나게 되고, 고용이 늘어나면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서 소비가 늘어나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아웃풋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그 둘의 관계가 이제 이자율과 아웃풋의 관계가 네거티브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들 보통 경제가 안 좋을 때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자율을 낮추는 어떤 정책들이 있죠. 이자율을 낮추어서 뭐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러면 아웃풋을 증가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하나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게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 IS 커브의 기울기입니다.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곡선을 배우면 그지, 이 곡선이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이 IS 커브가 뭔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고, IS 커브의 기울기가 왜 네거티브인지 살펴봤고, 다음은 이제 IS 커브가 언제 이제 시프트 하는지에 대해서, 언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IS 커브가 움직이는 이유는 정부 지출이나 텍스가 바뀌게 되면, 그러면 IS 커브가 움직인다. 뭐 다른 것도 또 마찬가지로 움직이지만, 그걸 한번 지금부터 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어떤 균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자율이 R1이고 아웃풋이 Y1인 이런 균형점이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IS 커브 상에서 이자율이 R1이고 Y1 이런 균형점이 있습니다. 그지? 지금 이 상태에서 이자율은 바뀌지 않았는데 정부 지출을 늘립니다. 정부 지출을 늘리면 방금 보신 것처럼 그러니까 정부 지출을 지금 이 상태에서 정부 지출을 늘리면 결국은 전체 어떤 플랜드 된 익스펜디처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플랜드 된 익스펜디처가 늘어나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지출을 많이 하려고, 그러니까 실제 지출보다 사람들이 그 지출을 더 많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지출이 더 많아진 거니까 물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건이 잘 팔리고 있네, 그지? 그래서 생산량을 늘려야 되겠다. 생산량을 늘리게 된다는 거랑 다르게 얘기하면 계속 반복하지만 고용을 늘려야 되고, 고용을 늘리면 고용된 사람들 소득이 늘어나고, 그 사람들의 소비가 늘어나고, 다시 고용이 늘고, 생산량이 늘고, 고용이 늘고, 다시 소비가 늘고, 이렇게 해서 아웃풋이 증가하는, 이렇게 해서 지금 요 점에서 정부가 정부 지출을 늘리게 되면 결국은 이 점으로 다시 옮겨가게 됐죠. 이때 이자율은 이제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지. 이자율이 안 바뀌었지만 정부 지출이 증가함으로써 아웃풋은 어떻게 됐습니까? Y1에서 Y2로 늘어난 거지. 그러니까 IS 커브에서 보시면 IS 커브는 이 상품 시장 균형을 만들어주는 이자율과 아웃풋의 조합인데, 그지? 아웃풋의 조합인데 이자율은 안 바뀌었지. 근데 아웃풋이 지금 Y1에서 Y2로 늘어났겠지. 그럼 이게 되려면 뭘 해야 됩니까? IS 커브가 여기서 이쪽으로 시프트 해야 되겠죠. 그지? 그러면 여기서 요 시프트 했는데 요만큼 이제 시프트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만큼이 도대체 얼마만큼 시프트 한 거냐? 이제 여기서 정부 지출이 증가하게 되면 이제 아웃풋은 얼마만큼 시프트 하냐? 그건 우리가 케인즈 크로스 모여서 보면 정부 지출이 한 단위 증가하게 되면 아웃풋은 얼마만큼 증가한다고 했습니까? 이만큼 증가한다고 그랬죠. 그지? 그만큼 아웃풋이 시프트 한 겁니다. 그래서 요 두 점 사이에 요 거리가 뭐냐 그러면 지금 요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정부 지출이 100만큼 증가하게 되면 100 곱하기 1 나누기 1 마이너스 MPC가 아웃풋이 증가한 양인 거죠. 그걸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래서 정부 지출이 늘어나게 되면 혹은 정부 지출이 감소하게 되면 IS 커브가 이제 시프트 하면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부 지출 말고 이제 텍스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금 여기가 이제 지금 우리가 시작점이 이번에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가 시작점이고, 요 시작점에서의 이자율과 요 균형을 만들어주는
이자율과 아웃풋의 조합이 R1, Y1이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텍스를 증가시키면 우리가 이미 봤던 것처럼 텍스가 증가하게 되면 사람들의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니까 그지? 소비가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죠. 소비가 감소한다는 것은 플랜드된 익스펜디처가 이제 이전보다 더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앞으로 지출을 줄이려고 하는 거니까 기업 입장에서 물건이 안 팔리는구나. 그지? 안 팔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용을 줄여야 되겠죠. 고용을 줄이면 그만큼 이제 고용됐던 사람들이 고용이 감소하게 되니까 그 사람들 소득이 감소하니까 그 사람들도 내가 돈을 못 벌고 있네. 소비를 좀 줄여야 되겠죠. 소비를 줄이게 되고 그럼 그 소비재를 파는 사람들도 물건이 안 팔리네. 안 되겠다. 저기 생산량을 좀 줄여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제 고용량이 또 줄어들게 될 거고 그러면 또 그 사람들 소득이 줄어드니까 그 사람들 소비가 감소하게 되고 자, 이런 형태로 이 텍스가 늘어나게 되면 Y1에서 Y2로 이제 소득이 감소하게 됩니다. 요점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상태가 될 때 이자율은 안 바뀌었지. 그 이자율이 안 바뀐 상태에서 소득이 이렇게 감소하니까 IS 커브가 이제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이제 시프트 해야 되겠죠. 지금 요게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만큼 되느냐, Y가 얼마만큼 감소했느냐는 거는 좀 여기서 다 이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금이 만약에 100만큼 감소하면, 이제 100만큼 늘어나면, 그러면 Y는 2만큼 이제 감소한다는 거예요. 감소하면서 요게 뭐냐 그러면은 텍스 멀티플라이였지, 그지? 그거만큼 이제 감소한다는 이야기. 여기까지가 IS 커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저기까지 뭘 배웠냐 그러면 그 케인지안 클로스 모형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IS 커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제 두 번째 탑백인 LM 커브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